6월 18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당선인이 이끌 민선 7기 인천시정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4년간의 시정 포부를 밝힐 예정인데 인수위원회는 인력과 보고를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7개 분과 6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시민참여위원회도 가동됩니다. 경기연구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을 지지하는 연구보고서를 펴냈습니다. 1년 반 전에 했던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재탕한 내용도 담겼는데 당선인 입맛에 맞춘 보고서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인천 경기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거래나 묻지마 투자 등 피해 발생도 우려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택 당진항으로 밀려드는 생활 쓰레기가 주로 장마철에 집중되면서 선박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마철 삽교, 평택, 남향호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자주 열기 때문인데 선박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경남 창원생인 조 내정자는 마산고와 부산수산대를 졸업했으며 경남경찰청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입니다. 박남춘 당선인이 이끌 민선 7기 인천시장의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출범하는데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당선인이 오늘 오전 인천대공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인천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비롯해서 시정과 인사 방향, 산하기관 운영 기조, 부채 문제 등 시정 운영에 대한 큰 틀의 기조와 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교통공사의 둥지를 틀게 된 인수위원회 구성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같아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경기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명칭은 새로운 경기위원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사선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20명의 인수위원회 위원 명단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모두 7개 분과 6개 특별위원회로 꾸려지고요. 특히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서 일반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수원시 이의동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곧바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기관은 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판 2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경기연구원이요. 6.13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유통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1년 반 전에 실시했던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재탕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결국 이 당선인의 입맛에 맞춘 보고서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측은 이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선인뿐 아니라 남경필 현 지사 등 다른 후보들도 공약자료 등을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또 지난해 3월 연구보고서와 이번 이슈 분석 보고서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7면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파주를 비롯해서 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 그리고 비교적 조용했던 연천까지도 남북 화해 무드의 수혜지로 구성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 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인천의 경우에도 이 강화도가 영종 강화 연도교 건설, 그리고 강화 개성을 잇는 평화다리 건설 등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이 기획부동산 또는 묻지마 투자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 당진항으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가 해마다 장마철에 집중되면서 선박 통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집계를 보면요, 이 평택 당진항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지난 2011년 63톤이었는데 지난해엔 147톤으로 6년 사이에 무려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7월과 8월 장마철이 끼어있는 시기지요. 삽교, 평택, 남양호의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자주 열고 닫는 그런 시기에 연간 쓰레기 수거량의 20%가량이 이 시기에 이 항로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결국 장마철에 유입되는 이 대형 쓰레기는 운항 중인 선박과 충돌할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인천판 일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조 내정자는요, 경남 창원 출신인데 간부 후보생입니다. 마산고와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는데요. 전형적인 PK 출신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인천과 경기 지역 해양 치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돌파보기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대적인 지방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지요. 4년 임기 단체장들의 취임 시기가 7월 1일이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인수하고 또 인계받기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인수인계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택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 PD, 우선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천시장 인수 작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인수위를 출범해 취임 직전인 이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 1층 대회의실에 인수위 사무실을, 2층에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집무실을 두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박 당선인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하고 핵심 사안만 보고받는 등 인천시정 인수인계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조직을 최소화하고 보고도 핵심적인 내용만 받겠다. 네. 그러면 박남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 어떻게 될 것인지요? 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인수위는 2명의 위원장을 두고 기획재정, 행정, 과제혁신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전임 시장들이 꾸렸던 인수위의 절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수위 인선과 운영 방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선 7기 지방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취임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취임준비단은 단장 직속의 홍보반과 행정관리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총괄반, 기획지원반, 행사지원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작업도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다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민선 7기 경기도 출범을 준비할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인수위 명칭은 이 당선인의 슬로건을 살려서 새로운 경기위원회로 정해졌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운영분과, 기획재정분과, 안전행정분과, 경제환경분과, 문화복지분과, 농정건설분과, 교육여서분과 총 7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특구특위, 새로운 경기특위, 교통대책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평화경제특위, 평화안보특위 총 6개의 특별위원회를 배치해 도의 핵심 현안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이 실명도 여러 사람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총 20명이 인수위원으로 선임됐는데요. 사선 국회의원인 조정식 상임위원장과 가천대 부총장인 이한주 공동위원장, 삼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부위원장을 필두로 모두 11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 당선인의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오늘 오전 수원시 이의동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첫 회의를 엽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인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 운영돼 이 당선인의 초창기 도정 장악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교육감 당선인들의 업무 인수 인계, 지금 진척 사항도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 역시 효율적인 교육감직 인수 작업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인수위 사무실은 시교육청 본청 4층 중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건물에 별도의 인수위 사무실을 얻을 경우 교육청 예산이 들고 공무원들도 출장을 달고 나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라는 도 당선인의 뜻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공무원 5명을 인수위에 파견해 원활한 인수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 당선인이요, 이 당선 직후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네, 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교육, 배려와 존중이 공존하는 교육, 평등과 평화가 꽃피우는 교육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시민단체, 시민사회 등 인천시민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는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노동, 시민, 교육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직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 작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정 당선인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해서 연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별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예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부터 인수위를 가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인수위원들이 구성되면 공약 사항을 검토해 업무 보고를 받고 새로 준비해야 할 일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인수위에서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이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는 이 소관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력 파견이랄지 또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열거를 해놓지 않고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규모가 제각각이거나 또 공무원 파견이나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왕왕 시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과 시, 도, 교육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수위 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대전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표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식 준비 등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체장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려면 지금보다 체계적인 인계인수 절차와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장, 도지사, 시도교육감 인수작업이 본격화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업무 인수작업도 동시자발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인천의 10군데, 경기도의 31군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인수인계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유권자들의 여망을 잘 파악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이슈 토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수원, 의정부 28도, 용인, 평택 29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4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3에서 7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헬렌 켈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18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 준비하고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18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 천년을 달리는 시간여행.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6월 24일 일요일 아침. 짙푸른 바다 성모대교 외포항 후포항까지. 참가 신청 032-452-0191. 강화 마라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